안녕하세요. 빅보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MQL5에 대한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AI로 코딩하는 거라 뭐 구체적인 프로그래밍 관련 규칙 같은 거는 배울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MQL5 코드는 크게 함수와 변수로 나눠져 있어요. 뭐 상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함수인지 변수인지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어문은 변수로 만들어진 코드이고 그 제어문 같은 경우 함수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변수로 제어문을 만들고 제어문이 함수에 들어 있어서 그 함수가 이벤트가 실행이 되면 함수가 일을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변수는 우리가 뭐 이거 변수가 있다 할 때 그 변수예요. 함수는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뭐 믹서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요리할 때 필요한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변수는 뭐 쌀, 물, 당근, 야채 이런 재료를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변수를 적절하게 조리를 해서 함수로 가져가면 함수가 기능 역할을 해서 EA가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고 여기는 함수 선언이에요. 함수 이름이랑 타입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함수 안에서 이렇게 제어문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죠. 얘도 역시 함수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있고 그래서 여기 어카운트 밸런스라는 함수하고 오더 샌드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죠. 그래서 온틱이라는 함수에서 호출을 오더 샌드라는 함수랑 어카운트 바란스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여기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예를 들면은 손실을 계산하는 함수다 그러면은 매번 손실을 계산할 필요 없이 손실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불러다가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익을 계산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 손실을 계산하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걔를 불러다가 요 온택에서 가져와서 실행을 하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변수 중에는 사용자 외부 변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변수의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요 input이라고 붙어 있으면 이게 사용자 외부 변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input이라고 사용자 외부 변수를 표시하고 요 더블 어쩌고 저쩌고는 이제 전역 변수가 되겠죠. 변수를 선언해 주는데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입력하는 값들 있죠. 요거를 사용자 외부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변수라는 건 변한다는 거랐잖아요. 그래서 뭐 손절가를 올린다든지 익절가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게 변수고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는 게 사용자 외부 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인풋으로 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여기서 입력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옆에가 주석인데 이렇게 슬러시 두 개 치면은 주석이 되는데 사용자 외부 변수에서 주석은 설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석 처리를 한 게 이렇게 설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변수 입력할 때 이게 텍스트인지 실수인지 정수인지 뭐 거짓 진실인지 뭐 이런 거를 표시할 수 있는 요 타입이 설정이 되는데 이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전역 변수고요. 앞에 인풋이 없으니까 전역 변수예요. 이거는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고 프로그래머가 이제 코딩할 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변수 타입이라고 그랬죠. 앞에는
변수 타입이고 변수명, 그 다음에 데이터 값, 그 다음에 마침표, 이런 식으로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함수 안에 제어문이 있는데 if, 스위치, for, 그 다음에 while문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스위치하고 요 for문만 써요. 스위치하고 while문은 안 쓰고. 요거는 함수라 그랬죠.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온틱이라는 함수가 여기까지 되는 거고, 제어문이 if문 여기, else if 여기, else if else문 여기까지. 그래서 if문의 구조는 만약에 이 가격보다 높으면 가격이 높다라고 프린트해라. 만약에 가격이 이것보다 낮으면 가격이 낮다라고 프린트해라. 아니라면 관망해라. 그리고 요거 참고로 요 프린트는 어떤 거냐면 시스템 트레이딩 탭에서 보시면 여기 출력되는 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프린트라고 명령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ontick이라는 함수 안에서 어떤 제어문이 있냐면 만약에 가격이 높으면 프린트 가격이 높다라고 출력하고, 요거 이제 디버깅으로 많이 쓰거든요. 요렇게 프린터가 되면 코드가 잘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send cell order, 오더를 셀을 오픈해라. 만약에 가격이 낮으면 buy를 오픈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관망해라. 그래서 if문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for문 같은 경우 반복 실행을 해주는데 요거 이제 함수라고 그랬죠. 함수 이름이고 중괄호 끝나고 여기서 끝나죠. 그래서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요거는 변수라고 그랬죠. 변수는 상단에 지정이 돼 있고, 이게 함수 안에 있으면은 지역 변수고요. 이게 밖에 있으면은 페이지 상단에 있으면 전역 변수예요. 그래서 전역 변수는 모든 것에서 다 적용이 되는데, 사용자 외부 변수도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지역 변수는 요 안에서만 역할을 해요.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함수 안에 변수를 선언해주고 포문이 있는데 10번을 돌려라 이거예요. 10번을 돌려라. 한 번씩 i가 10번 10이 될 때까지 계속 증가해서 돌려라. 돌리는데 돌리면서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값이. 그러니까 만약에 포지션이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포지션을 10개를 다 돌려서 찾는 거죠. 아니면 이평선 값을 찾는다든지, 이거는 종가 21선의 심볼 중에 뭐 종가를 찾는다든지. 그래서 뭔가 찾을 때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서 찾을 때 이건 이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포지션 중에 포지션이 10개가 열려 있다. 그 중에서 손실 중인 포지션을 찾아라. 그러면은 포지션이 10개가 열려 있고 10번을 돌려서 손실 중인 포지션을 찾아내겠죠. 아니면 이제 이평선 값을 계속 돌려서, 아니면 뭐 볼린저 값을 계속 돌려가지고 볼린저 상단에 닿을 때 그 순간에 이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if문이고요. if문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for문은 요것도 자주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조건을 검색한다. 얘는 이렇게 분기를 나눠서 조건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if문은 매매 조건, 리스크 관리, 뭐일 때는 뭐 해라, 아닐 때는 저기 해라, 손실 중엔
손절해라. 이익 중엔 청산해라. if문으로 하고 포문은 인디게이터 계산, 뭐 이평선, 볼린저 밴드, RSI 값을 계속 돌려서 계산한 다음에 RSI 값이 얼마가 됐다. 그러면 뭐 주문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포지션을 여러 개 예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벤트가 있는데 이벤트라는 것은 특정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자동으로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주로 쓰는 거는 onTick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함수 중에는 내장 함수가 있고 일반 함수가 있는데 일반 함수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고 요 onTick, onInit, onDinit 요거는 내장 함수예요. 요거는 원래 MQL5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EA가 실행될 때, 그 다음에 틱이 올 때, 그 다음에 EA를 제거했을 때. 그래서 onInit 같은 경우는 EA가 시작될 때니까 뭐 심벌이 맞는지 아니면 뭐 정상적인 계좌인지 데모 계좌인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체크할 것들을 여기서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 한 번만 체크를 해요. 그리고 온틱은 틱이 1초에 뭐 막 10번씩도 오고 1초에 한 번씩도 오잖아요. 그래서 브로커 서버에서 현재 그 틱 값을 보내줄 때 그 틱이 도착했을 때 여기서 뭔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틱이 계속 오는데 가격이 급상승하는 틱이 오고 있다. 그러면 그때 변동성이 크구나. 진입을 하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실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온틱에서 모든 함수가 다 실행이 돼야 돼요. 온틱에서 호출을 안 하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틱이 없는 경우는 뭐 브로커 서버랑 연결이 끊어졌다든지 인터넷이 끊어졌다든지 아니면 주말이라서 거래가 없다든지 그럼 틱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 틱이 안 오면 EA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틱이 가장 중요하고 온틱이 핵심이고 온틱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변수 함수가 있지만 그것들을 여기서 불러서 온틱에서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온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onDinit은 뭐냐면 EA를 종료시킬 때 요거는 이제 별다른 거는 없는데 EA가 종료됐을 때 뭐 차트에 찌꺼기가 남았다든지 아니면 EA 종료했을 때 오픈된 오더를 뭐 청산시킨다든지 그래서 EA가 종료됐을 때 뭐 경고음이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이벤트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함수를 실행하면 돼요. 그래서 EA가 시작됐을 때 종료됐을 때는 뭐 많은 거를 실행할 수는 없지만 온틱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모든 게 실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 input 요거는 이제 사용자 외부 변수 리스크 퍼센트 2%로 했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3% 5% 변경할 수가 있고 요거는 주석이지만 사용자 외부 변수에서는 이게 설명이 되고 요건 전역 변수라 그랬죠. 인풋이 없으니까. 그리고 함수 밖에 나와 있고 페이지 상단에 있고 전역 변수라서 트레이드 카운트 0으로 해놨으니까 이게 모든 함수에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Init 이벤트 함수가 실행이 될 때 리스크 퍼센테이지는 2%에서 여기 프린트 그래서 프린트 해주는 역할이래요. 그렇죠? 이제 EA가 시작되면서 onInit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요 프린터 문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onTick 함수에서 제어문을 요 if문 제어문 불러오죠. 그 다음에 오더 오픈이라는 함수를 불러오고 여기 이제 전역 변수를 여기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요거 뭐 시그널 체크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 그래서 여기서 온틱 함수가 여기서 끝나고 요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겠죠. 여기 정의 함수, 그다음에 온틱 함수. 그래서 간단한 기본 문법을 살펴보면요. 왜냐하면 이게 오류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온잇 요것은 요거 슬러시 두 개는 주석이죠. 요거는 이제 함수고 중괄호로 열고 닫고, 프린트는 일종의 내장 함수예요. 프린트라고 쓰면 이렇게 요 문이 아까 그 MT5 시스템 트레이딩 탭에서 요 문구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마침표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 코드를 타이핑하면은 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AI가 다 출력을 해줄 거라 우리는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랑 함수랑 타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수는 양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음수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양수를 사용해서 손실이라고 그걸 마이너스 음수로 사용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00 손실, 그러니까 $100 양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00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면 AI가 그거를 두 번 생각을 해서 손실을 수익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트 정수란에는 꼭 양수만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실수는 이렇게 소수점 있는 숫자.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 센트까지 되니까 소수점 두 자리가 있고, 거래량도 뭐 0.01랏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블을 사용해야 돼요. 실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문자열은 스트링, 그 다음에 불은 논리값, 진실이냐 거짓이냐, 데이터 타임. 요 한 5가지 정도면 다 충분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숫자를 말하는구나, 스트링은 문자고 요거는 논리값이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변수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사용자 외부 변수 밖에 있죠. 파일 최상단에 있고, 전역 변수 최상단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나오는데, 함수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 여기서도 이제 지역 변수가 돌아가고. 그래서 이 사용자 외부 변수, 전역 변수는 이 함수 안에까지 다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역 변수가 뭐냐?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전역 변수고, 여기 전체 전국에서 다 대통령이 누구냐 했을 때 전국에서 다 알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지역 변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이 집에서만 아버지고, 요 함수에만 아버지고, 요 함수에서만 아버지가 다르죠. 그래서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 달라진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거다. 그리고 전역 변수는 대통령 같은 거다. 그래서 변수나 함수 네이밍 할 때 이게 리스크 퍼센트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오죠. 스탑로스, 핍스 이렇게 네이밍을 할 때 의미 없는 뭐 알파벳이나 숫자 같은 거를 사용하면 나중에 유지보수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클로즈 설정 값을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빅보이 AI 코딩 스터디 카페 오시면 제가 그 왼쪽에 AI 코딩 기초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내용 올려놓고 프로필 설정이 되는 프롬프트라고 있죠.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이밍을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AI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 인디게이터, 이건 보조 지표, 시그널, 오더, 그룹, 포지션, 어카운트, 마켓, 디스플레이. 이건 거의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니까 이게 무슨 함수인지 무슨 변수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인디게이터 오픈, 인디게이터 뭐 크로즈, 시그널 샌드, 오더 모디파이,
뭐 그룹 크로즈, 어카운트 체크. 그래서 이게 단어 두 개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름을 만들어라라고 AI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 대신 전역 변수는 대문자로 하고 함수는 소문자로 하고 지역 변수는 대소문자로 하고 요거 요렇게 해주면 아 이게 전역 변수인지 함수인지 지역 변수인지 또 눈에 금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갖다가 클로드에다가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배웠지만 뭐 인계값, 숫자, 심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평선을 21선, 31선, 51선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걸 하드 코딩을 하면 수정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면 그거 뭐 21선, 31선을 사용자 외부 변수로 만들면 우리가 그걸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드 코딩 하지 말고 심볼 명도 뭐 골든지 비트코인인지 이런 것들을 전역 변수나 사용자 외부 변수로 해주면 우리가 바꿔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수익 금액도 100달러를 익절해라 했을 때 그 코드에다 100달러라고 적으면 또 수정하기 어렵죠. 그럼 전역 변수를 상단에 선언을 해주거나 사용자 외부 변수를 빼주면 100달러 적었다가 200달러 적었다 하니까 요 내용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페 오셔가지고 요 내용을 복사해서 클로드 설정에 들어가서 요 프로필 안에다가 꼭 복사해서 붙여넣고 저장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 작성 규칙은 함수를 우리가 작성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규칙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함수구나 변수구나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작은 가로로 해주고 중가로 있으면 이게 함수라고 했죠.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어카운트 인포 이거는 보면은 계좌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주는구나 표시해주는 함수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함수명만 제대로 네이밍하면 이게 무슨 함수구나 경고 알림을 보내주는 함수구나 이렇게 그쵸? 이거는 라 사이즈를 계산하는 함수구나. 요거 이제 작은 여기 매개 변수 값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뭐 여기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함수 이름 선언해주고 중괄호를 열고 닫고 요 안에는 제어문이 들어있고 아니면 변수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면 이 함수를 온틱에서 실행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함수 작성 규칙은 그냥 대충만 읽어보시고 이 파워포인트 내용도 제가 카페에다 링크를 걸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알아볼 게 이제 주석인데 주석은 이제 한 줄 주석이 있고 여러 줄 주석 그 다음에 문서화 주석이 있는데 이거는 잘 문서화 주석은 저도 모르겠고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한 줄 주석이나 여러 줄 주석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페이지 상단에다가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금방 알겠죠. 제가 봐도 알겠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알겠고 그리고 이제 요 사용자 외부 변수는 요거 이제 주석이 설명이라고 했고 여기다가 이제 한글로 해주면 이게 무슨 변수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주석은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까먹을까봐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AI 코딩 할 때 보면 주석이 자동으로 아마 입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되고 특별히 여기다가 뭐 표시를 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이제 찾기가 좀 좋겠죠. 그래서 네이밍 규칙은 아까 설정에다가 제가 이제 명령어로 넣어놨는데 그러면 AI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할 거예요. 아까 대소문자는 전역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리스크 퍼센트, 스톱로스 핍스, 뭐 매직 넘버, 인디게이터 핸들 이렇게 그리고 함수명도 뭐 시그널 체크 바이 뭐예요? 그러면은
매수 신호 있나 체크하는 거고, 매도 신호 있나 체크하는 거고, 오더 샌드 바이 그러면 매수를 주문 전송하는 거고, 매도 주문 전송하는 거고, 그다음에 포지션을 크로즈 올 그러면 모든 포지션을 닫는 거고, 그렇죠? 요거는 어카운트 컬큘레이트 랏 그러면 랏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요 네이밍이 좀 중요한데, 네이밍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는 거고, 그 설정 창에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밍 할 때 뭐 이렇게 의미 없는 거 아니면 막 붙여 쓴다든지 일관성 없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한눈에 좀 보이게 좀 쉬운 영어 단어로. 그래서 실제 AI가 출력한 코드를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상단에 페이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요거는 상수인데, 상수는 뭐 특별히 만질 건 없고 여기서 뭐 버전 같은 것만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라 그냥 이렇게 저장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인풋이니까 요거는 사용자 외부 변수, 그 다음에 여기는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여기는 함수. 함수가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초기화 함수, 온 이닛의 초기화 함수고, 종료 함수. 이렇게 주석을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온틱 함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맨 위에 상수, 그 다음에 사용자 외부 변수, 그리고 전역 변수, 그 다음에 함수. 함수 중에 온틱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가장 위에 사용자 외부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해줘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함수라고 그래서 이거 지금 네이밍 잘못됐죠. 이렇게 되면 보기가 어려운데 뭐 마켓 시간을 체크한다든지 스프레드를 체크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인디게이터 함수, 뭐 보조 지표를 돌린다든지, 그래서 유틸리티 함수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런 함수가 이제 전역 변수 밑에 이제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함수가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손익을 계산한다든지, 뭐 시간을 계산한다든지, 전체 금액을 계산한다든지, 그래서 계산 함수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을 해야 되겠죠. 익절을 한다든지 손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의 이제 포지션들을 가져와서 계산을 해서, 여기는 이제 시그널 같은 경우도 담당 시그널을 주고, 계산 함수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청산 함수가 수익이 났을 때 이제 다 청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온틱에서 다 불러와야 돼요. 얘네를 전부 불러올 수는 없지만 유틸리티 함수를 계산 함수에서 불러오고, 계산 함수 코드 안에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럼 계산 함수를 청산 함수가 불러와서 온틱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 함수가 얘를 청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청산 함수에서 매번 계산할 게 아니라 여기 계산 함수가 있으니까 얘가 그룹 익절 아니면 지금 뭐 손절 아니면 드로우 다운 같은 걸 얘가 계산을 해놓고, 이 계산된 함수를 청산 함수가 가져와서 살펴보는 거죠. 수익이 났다 아니면 손절이다. 그래서 청산 함수가 그거를 익절인지 손절인지를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온틱에서 청산 함수를 불러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틱에서는 청산 함수만 부르면 되고, 각각 자기가 필요한 것만 불러오면 돼요. 물론 유틸리티 함수를 직접 온틱에서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변수가 있고 함수가 있고 제어문이 있는데, 변수는 전역 변수, 지역 변수가 있고,
전역 변수는 대통령, 지역 변수는 아버지. 아버지는 가정에서만 아버지가 되는 거고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함수 안에 들어있는 거는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사용자 외부 변수는 사용자가 직접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변수와 제어문을 if문하고 for문을 제일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변수랑 제어문을 합쳐가지고 함수 안에서 로직이 실행이 되고 그 함수는 이벤트 특히 온틱 이벤트 함수에서 기존 함수를 불러다가 실행을 시키면서 EA가 작동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